AI가 전쟁을 결정한다. 일본 방위를 팔란티어에 맡긴다는 충격적인 논란.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최근 한겨레에서 보도한 미국과 일본의 연합훈련에서 인공지능 표적 시스템이 실전 도입되었다는 소식과 그 배경에 있는 팔란티어라는 기업, 그리고 전쟁에 AI를 도입하는 것이 가져올 위험과 기회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건의 핵심을 짚어보면, 일본 자위대의 최고 군사 책임자인 통합막료장이 적의 위치를 표적으로 설정하는 타깃팅 작업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미국과 표적 정보를 공유하면서 인공지능 활용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논의 여부는 답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지만, 동시에 유사시 자위대가 적의 표적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나오기 불과 2달 전인 올해 2월 미국과 일본의 연합훈련에서는 이미 인공지능으로 적 표적을 설정하고 타격하는 훈련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함께 확인됐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이른바 제3의 군사혁명이라고 부르며, 전통적인 화약과 핵무기에 이어 인공지능이 전쟁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세 번째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미국의 빅데이터 분석 기업인 팔란티어가 표적, 식별과 정보 통합의 핵심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일본의 방위 핵심 기능을 사실상 미국의 민간 기업에 맡기는 것 아니냐는 거센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국의 안보와 직결된 군사 판단을 외국, 민간 기업의 알고리즘에 의존하게 되는 구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본 내부에서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팔란티어는 대체 어떤 회사일까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는 2003년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였던 피터 틸을 비롯해 스티븐 코언, 조 론즈제일, 알렉스 카프, 네이선 게팅스 등이 함께 세운 회사로, 회사 이름은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수정구슬에서 따왔습니다. 피터 틸은 회사 설립 초기부터 미국 중앙정보국의 투자와 발주를 받으며 사업을 키웠고, 이후 미국 국방부와 국가안보국, 연방수사국 등 정보안보기관 전반과 깊은 협력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팔란티어는 크게 2가지 운영체계를 핵심 사업으로 삼고 있는데, 정부와 군 정보기관을 위한 고담이라는 시스템은 방대한 데이터를 통합해 감시와 첩보, 대테러 분석에 활용되고 있고, 기업용으로는 파운드리라는 플랫폼을 통해 현실의 사물과 관계를 디지털로 모델링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팔란티어의 최대 고객 중 하나로 꼽히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로는 연방기관의 데이터를 통합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등 정치권의 견제에서 벗어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일본이 미국과의 연합훈련 과정에서 팔란티어 계열의 기술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자국의 핵심 군사 정보와 표적 판단, 권한이 외국 민간 기업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본질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쟁에 인공지능을 도입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먼저 기회의 측면을 살펴보면, 인공지능은 방대한 위성 영상과 통신 신호, 인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분석해 인간 분석관이 며칠씩 걸릴 작업을 단 몇 분 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휘관은 더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이론적으로는 민간인 피해를 줄이고 작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도 존재합니다. 또한 자국 병사가 직접 위험 지역에 투입되는 빈도를 줄여 인명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인공지능 도입을 지지하는 쪽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위험의 측면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심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책임의 공백입니다. 인공지능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민간인을 적으로 오인해 표적으로 설정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알고리즘을 만든 기업일까요? 그것을 운용한 군 지휘관일까요? 아니면 최종 승인을 내린 정치 지도자일까요? 이 책임 소재의 모호함은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학습한 데이터에 편향이 존재할 경우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 대한 오판이 반복될 위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군사적 판단의 핵심을 민간 기술 기업에 의존하게 되면 평시에는 효율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유사시 그 기업의 정치적 입장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안보가 좌우될 수 있다는 구조적 취약성도 생겨납니다. 실제로 이번 논란에서 지적되듯 한 나라의 방위를 사실상 외국 민간 기업에 맡기는 형태가 된다면 이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국가 주권의 일부를 양도하는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인공지능 기반 표적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 전쟁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의사결정 속도가 인간이 숙고할 시간조차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빨라지면서 오히려 분쟁이 격화되거나 우발적 충돌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나요? 전쟁터에서 인간의 생사를 좌우하는 표적 판단을 인공지능에게 맡기는 것이 효율과 안전을 위한 합리적 선택일까요? 아니면 책임 소재가 사라진 위험한 도박일까요? 그리고 한 나라의 안보를 외국 민간 기업의 기술에 의존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함께 나누면서 이 중요한 화두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이슈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